베이비 타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는 멘붕, 수업 멘붕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수업 전에 오는 멘붕이 아닌 수업을 시작하고 오는 멘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입술이 엉망진창인 점 사과드립니다. 영상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다음에 찍을까도 했는데요. 이 입술이 잘 낫지가 않네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첫 수업을 앞둔 선생님이시라면 아마 많은 준비를 해가실 거예요. 막 가방도 빵빵 하실 거고, 아마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고, 내가 머릿속으로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2분은 이렇게, 뭐 3분은 이렇게, 뭐 5분까지는 뭘 하고, 뭐 10분부터는 스토리를 하고, 뭐 쭉쭉쭉쭉 시나리오를 대본처럼 마치 이제 달달달 외워서 가셨을 건데요. 제가 수업 들어갔을 때 닥치는 멘붕 첫 번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네,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선생님께서 저도 처음에 수업 준비할 때요, 알람, 타이머 이런 거 다 설정해 놓고 수업을 연습하고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습했을 때 그 시간과 그 타이머와 수업이 시작하고 가는 그 타이머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은 변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하나의 드라마처럼 시나리오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수업을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멘붕이 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 않아서 당황하는 일이 꼭 생길 거라는 걸 알고 가셔야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25분 수업 준비를 해갔는데 다 한 거 준비한 거 다 털었는데 17분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땀을 뻘뻘뻘뻘 막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항상 시간이 남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finger chant, 키dsong,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고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남았을 때 가장 하기 좋은 게 바로 finger chant고요. 그리고 모든 영어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따로 준비를 하셔서 알파벳부터 음가까지 가르치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영어 수업을 하지만 사실 알파벳을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파닉스는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진짜 내가 뭔가 배우고 있다라는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서 확인용, 엄마가 우와 너 영어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알파벳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중요하지 않지만 집에서 확인,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는 단계 확인용으로 이 알파벳 대소문자 그리고 음가까지는 꼭 익히게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를 하셔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요. 남은 시간을 알파벳 가르쳐 주거나 혹은 finger play를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extra stuff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준비한 대로 자 지금쯤이면 이제 인사가 끝나서 얼른 이제 단어 카드를 보여줘야 될 시간인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은 어디 살아요? 선생님 그거 뭐예요? 선생님 우리 이제 뭐 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입 선생님들은 커트를 못 하시죠. 경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빨리 게임을 하려면 너희들이 잘 들어줘야 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따가 해줘.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커트하면 친구들한테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걸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가고 담임 선생님들도 아주 좋아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런 거는 잘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이따 해보자. 아이들의 말을 자르는 게 아닌 이따
이따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수업을 먼저 진행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듣다 보면 결국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선생님이 끝내야 될 20분에 끝내시지 못하고 22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 수업 선생님한테 또 눈치가 보이고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고 전체적인 수업은 딜레이 되고 나는 또 추가 수업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원하지 않는데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지키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계를 꼭 차고 다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마다 시계 있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내 바로 수업하고 있는 앞에 시계가 결코 있지 않아요. 내 뒤에 있을 때도 있고요. 내 뭐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뭐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타이머를 맞추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셨던 선생님도 계신데요. 그건 정말 X입니다. 왜냐면 수업을 하는데 흐름을 끊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아마추어 교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알람이 띠르르링 울렸다고 수업을 딱 멈추는 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옆에서 지켜보시는 담임 선생님들께도 약간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머 설정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손목에 아주 커다란 손목 시계를 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 지금 몇 시지 하고 시계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교구하면서 우와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계는 필수고요. 시간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가 첫 번째 멘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멘붕.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Let's say apple 하면 apple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let's say 뭐 say with me, repeat after me, 뭐 우리가 따라하자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많은 클래스 잉글리시가 있잖아요. 이 말을 하시고 무엇인가 단어를 따라하기 원하는 그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은 결국 그 단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경영 선생님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건데요. For example, if I say, let's say apple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Let's say appl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따라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따라해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무조건 따라해봐라고 이렇게 권하면 아이들은 뭘 따라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let's say apple 이렇게 뭔가 let's say를 하신 다음에 그 따라하기를 원하는 단어를 좀 더 부각해서 좀 제스처와 함께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let's say와 따라하기를 원하는 그 단어 사이를 좀 띄우신다든가 뭔가 정확하게 뭘 따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let's say apple, ready, go, apple 하고 먼저 선창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실제 수업에서 let's say apple 했을 때 아이가 let's say apple 하면 그렇게 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처음 영어 수업하는 친구들은 100% 이렇게 선생님이 뭘 따라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따라하지 못하거나 따라해야 되는 것 그 이상의 것까지도 따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뭔가 수업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아이에게 많은 팁을 주시고 조금 더 아이가 불편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바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수업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업에서 느끼는 세 번째 멘붕. 자, 이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말이 많다. 네, 이것도 경험해보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멘붕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선생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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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왜요를 아주 많이 듣게 되실 거고요. 그건 뭐예요? 나는 왜 안 시켜줘요? 선생님 있잖아요.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해봤는데. 우리 아빠도 그거 있는데. 등등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업 때 어떤 물건이 나오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그 궁금증을 모두 듣고 대답을 해주기에는 저희에게 이제 20분에서 30분이라는 수업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걸 아이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거를 그 시간 안에 모두 풀어내시려면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모두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요. 한 친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도 하는데 나도 해봤는데 선생님 나는 사과 좋아해, 나는 복숭아 좋아하는데 나도 사과 좋아하는데 나는 수박 좋아하는데 나는 뭐가 좋아하는데 쭉쭉쭉쭉 도미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다 할 때 바로 화제를 전환해 주시거나 아니면 더 재미있는 요소로 아이들을 끌어들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좀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말로만 할 수 있는 스킬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Today we're gonna learn about the animals. Do you know the bear? It's the scary animal.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나 저번에 동물원 가서 곰 봤는데 선생님 곰은 어디 사는지를 알아요? 하면서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선생님께서 먼저 You're right, but you know what? 하면서 뭔가 크게 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지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구를 빨리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바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수업을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빈틈없는 수업을 준비해 가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이제 이미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다 막 서로 얘기하고 있고 수업이 어수선해지고 있다. 이제 그럴 때는 빨리 attention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휙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finger chant가 또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미 목소리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무조건 소리 지르시고 더 크게 치신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더 아이들 목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하다가 목소리를 개미 목소리라고 하시고는 굉장히 작게 내시는 거야. Okay guys, listen to me. Hey, 막 하다가 애들이 말 안 들으면 You know what? From now, I'm gonna talk like an ant. 막 이런 식으로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집중을 콕 빠져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팁 중에 하나인 Silent Game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Silent 하시면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이 게임을 외치고 누가 오랫동안 말 안 하나 게임인 거죠. 그래서 요 게임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먼저 막 밑밥을 깔아 놓으셔야 돼요. Silent 게임 하면 꼭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근데 이거는 동생들이 나는 거지. 우리 형님들은 이기기 위해서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지. 누가 제일 잘하나 볼 거야. Ready, go. 하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도 좋고요. 정말 친구들이랑 이미 친해진 상태실 때는 저는 그렇게도 해요. 가다가 뽀로로다! 하면 애들이 갑자기 하고 쳐다보죠. 그럼 제가 막 웃어요. 선생님 뭐해? 그래서 아닌데 진짜 뽀로로가 지나가는데 선생님 눈이 이상해졌나? 아우 자 얘들아 다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하면서 정말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지나가는 방법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친한 친구들 이미 친구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생긴 상태에서는 통하지만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불신을 얻게 되는 거죠. 뭐야 저 선생님 거짓말했네? 선생님 뻥쟁이네 뻥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멘붕은 생각보다 워크북 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
이게 워크북이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워크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워크북은 부모님 확인용이에요. 확인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빨리 끝내서 집어넣어버리는 용. 빨리 끝내서 집으로 보내는 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워크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복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액티비티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제 수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집중하기 어렵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도 워크북 하는 시간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시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은 최대한 빨리 끝내서 얼른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복습은 게임으로 진행을 꼭 하셔야 합니다. 워크북으로 절대 어떤 가르침이나 수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추후에 이 워크북 하는 방법에 대해선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멘붕. 아이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영어 선생님이라면 막 좋아하는 그런 반이 있기도 하고요. 유독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관심이 없다 함은 집중을 덜 한다거나,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때 다른 곳을 본다던가, 하품을 한다거나 이렇게 마상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수업이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에게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 집중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구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등등 말이죠. 나에게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수업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은 많은 노력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뭔가 교구를 볼 때마다 저거 하면서 내 수업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똥손, 만들기를 잘 못하는 똥손인 선생님들은 아트박스, 플라잉 타이거, 다이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신기한,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들의 그 어텐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난감 혹은 교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처럼 똥손이 아닌 금손 선생님들께서는 열심히 만드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끌어들여 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초반 한 세 달 정도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달 정도 이렇게 선생님이 다양한 교구를 가져가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선생님 재밌어, 저 선생님 저 뭔가 스페셜하단 말이야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뭐 그런 거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선생님 자체가 아주 그냥 명품 브랜드 교구가 되시는 겁니다. 굳이 뭘 만들지 않아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선생님에게 집중을 하고 선생님과의 어떤 그런 공감대, 유대관계가 막 생기면 수업을 뭘 가지고 와도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달만 고생하십시오. 6번째 멘붕.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교구도, 우리는 특히 수업이 교구도 가져가고 선생님 교구도 만져보기도 하고 나와서 먼저 맞춰보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아이들의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수업인데요. 그렇다 보니 선택되어서 하는 친구와 선택되지 못해서 그 선생님의 게임을 못하는 친구가 그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못하는 친구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속상해해요. 그냥 나도 하고 싶어요 선생님, 뭐 이 정도로 지나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집에 가서 영어 선생님이 나만 안 시켜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영어 수업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이제 항의 전화를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피드백이 옵니다. 선생님 누구누구가 영어 시간에 못해서 속상했대, 오늘은 꼭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친구에게 뒤늦게 우리 손 하나 봐서 해볼까 하면서 이제 아이를 시켜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각보다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어진 시간에 이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많은 친구들 다 게임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무조건 그룹 게임으로 가시면 돼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시거나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셔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이제 조금 그런 불만이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한 명씩 나와서 꼭 해보는 어떤 그런 활동이다 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해서 빨간 팀, 뭐 팀의 이름을 정하셔서 뭐 red team, blue team, pink team 이렇게 나누셔서 자 월요일은 pink team your turn 해가지고 우리 핑크 팀이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우리는요 그러면 blue, purple, brown, yellow, white you're gonna do on Tuesday, Wednesday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고 나는 못해 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미리미리 배려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서 실제로 마음이 상한 친구가 있었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여가 시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 선언도 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을 시켜주실 땐 굉장히 좀 고루고루 아이가 누군지 어떤 친구 시켜줬었는지 잘 배려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를 자꾸 시켜주신다기보다는 좀 소극적이고 손을 들지 못해 해서 만져보고 싶지만 못 만지는 그 친구가 누군지를 잘 선생님이 파악을 해주시고 모두 돌아가면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룹 게임 아니면은 모든 그 반 아이들이 다 한 팀이 되고 against teacher 선생님 대항하는 선생님 대 너희들 게임이 가장 적합한 게임인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저 이기면 되게 좋아해요. 7번째 수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자, 이게 수업 외에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은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최근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동요 동시 발표회 영어로 하는 분들도 받았고 재롱잔치 학예회는 항상 필수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모 참여 수업, 그다음에 어머님들 영어 설명회, 뭐 기본적으로 요 4개 정도는 항상 원마다 가지고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이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롱잔치나 이런 발표회를 한다면 부담이 없는데 수업은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하면서 재롱잔치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가 과장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셨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모 참여 수업에 대한 것 그리고 재롱잔치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항상 저희 신입 선생님들께 수업을 시작하면 원에 꼭 미리미리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수업 시작하시면요 꼭 원의 그 연 행사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항상 그 행사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시려고 먼저 여쭤보고 그러시는데요. 이 행사라는 게 진짜 막 한 달 전, 2달 전에 막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머 선생님 미안해 갑자기 하게 됐어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항상 안 하겠지가 아니고 하겠지?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재롱잔치가 갑자기 잡혀서 지금 발표회 준비해야 된다고 댓글로 남겨주신 선생님이 있으신데요. 이 재롱잔치 관련해서도 혹시 자료가 필요하고 팁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굉장히 라이트하게 수업 들어갔을 때 내가 느꼈었던 멘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진짜 수업 들어갔는데 이건 진짜 아니었어요. 이거 진짜 완전 멘붕 했었던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경영 선생님들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함께 우리 이제 후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코멘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